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현대차그룹이 20년 만에 총수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운전대를 직접 잡게 된 정의선 회장,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현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늘 그룹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총수 교체인 건데 깜짝 인사의 배경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저께부터 이 현대차의 총수 교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 현대차에서는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현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현행 우리 상법의 규정상 이사는 추총해서 뽑지만 일단 뽑혀진 이사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를테면 회장을 맡을 것인가, 전무를 맡을 것인가, 이것은 이사회 소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오늘 완전히 마쳤어요. 물론 정의선 이 신임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차를 사실상 경영을 해왔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상법상 이미 CEO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업 문화를 봤을 때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사 내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그늘을 벗어나서 올곧이 자신의 스타일로 또 자신의 권한으로 또 모든 책임은 자신이 뒤집어서는 완전히 독자 경영 체제를 맡게 됐다. 정주영 회장이 회사를 창립해서 정몽구 회장을 거쳐서 정의선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인 현대그룹의 3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구 명예회장하고 가족들이 이제 추석 연휴에 만난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난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20년 만에 물러나게 된 정몽구 명예회장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38년생으로 고령이어서요. 어떻습니까? 정몽구 회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최근에는 이사회 의장도 그만두고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나고 현재 지금 아산병원에서 가료 중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가 뭐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언제 승계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 때 이제 가족들끼리 만날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정의선이가 맞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정몽구 회장이 직접 그리고 먼저 밝혔다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정몽구 회장의 이 성계 의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몽구 회장은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현대차를 경영을 맡아서 20년간 꾸려왔습니다. 사실 당시에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아주 원만하게 상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현대차를 동생인 정몽원 회장이 가져가느냐 또 정몽구 회장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경영권 향방이 바뀌었어요. 오전에 정몽구 회장이 들어가면 정몽구 회장 쪽으로 또 오후에 정몽원 회장이 들어가면 정몽헌 회장 쪽으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정몽구 회장이 그냥 치고 나가서 거의 가져오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100% 반영된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이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어떠한 고난과 저항도 돌파한다.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정주영 회장의 원래
그 제일 큰 아들은 정몽필 전 현대제철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하고 또 거기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째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어릴 때부터 사실상의 그 장자가 됐었고 그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은 또 장손자가 되는 것이죠. 현대가의 재벌 총수들 이를테면 정몽구 회장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치 집안들을 만났을 때 정몽구 회장 앞에 감히 얘기도 못할 정도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던 분입니다. 또 정몽구 회장은 어쨌든 현대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한 시대가 저뭅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몽구 회장의 그 20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를 저 중단계에서 최고로 끌어올린 그런 상당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다소 독선적인 감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이제 정의선 아들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정의선 회장의 책임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취임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 평화로운 삶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이 그리는 청사진 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정의선 회장은 더 이상 현대가 자동차 회사라는 말을 듣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수차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제는 차가 아닌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수차 그렇게 밝혀왔었죠. 모빌리티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이동시키고 물건을 이동시키는 모든 것에 현대차가 중심에 있겠다. 그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꿈꾸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장래고 또 현대차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의 그 화두에서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게 화두 또 평화로운 요 세 가지가 키워드로 볼 수가 있어요. 안전, 자유, 평화. 자, 안전은 현재 자동차 사고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배터리 자동차 화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현대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그런 사고가 있었고 화재뿐만 아니라 길거리 주행하면서도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편하게 사고를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자유로운 이동, 사람이 언제든지 홀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현대 모빌리티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의 자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평화 이것은 이 지속 가능 사회 현대차가 지금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수소차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탄소를 배출량을 크게 줄여서 인류 사회를 평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하자 하는 이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지금 안전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이렇게 회장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코로나에 몰려 있죠. 지금 코로나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로 전 세계적인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앞으로 현대차는 전기차로 승부수를 걸려는 그 마당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회장으로 취임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정말로 본인의 취임사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열어준다면 또 한 번의 한국 경영사에 또 대한민국 경제사에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코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수습을 하는 게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실적 회복 그리고 뭐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잡음들을 해결하는 거 이렇게 좀 산적한 현안 중에서 가장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히 이렇게 산업 환경이 급변할 때 이동 수단이 경유에서 개솔린으로 이렇게 특히 전기차로 넘어갈 때 그 전기차의 에너지원이 안전하지 않다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또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 시절에 공언했다시피 내년이 2021년 전기차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전기차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 현대차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안전을 가장 크게 제시하고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의 현대차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여기 1차적인 과제고요. 그 밖에도
또 과제가 산적에 있죠. 네. 지금 정의선 회장은 회장이라고 그러지만 자기 보유 주식이 현대차의 보유 주식이 2% 조금 넘어갈 뿐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데서 공격이 오면 회장 자리 뺏길 수가 있습니다. 지배 구조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몽구 회장으로부터서의 경영권은 받았지만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 지배구조도 순환 출자로 가장 낙후돼 있거든요. 이런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회장 취임이 단순하게 그냥 축복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앞에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3세 경영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한화 그리고 2세 교체에 나선 신세계까지 짚어봤었는데 이 밖에 세대 교체 중인 기업들 상황도 전해주시죠. 예, 정의선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이 취임함으로써 그야말로 3세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죠. 일부에서는 이미 3세를 넘어서 4세, 5세로까지 가고 있지만 대기업, 특히 해방 이후에 설립된 회사를 중심으로는 본격적인 3세가 되고 있는데 우선 SK의 최태원 회장, 사실 이 최종현 회장의 아버지대로 본다면 회장의 아버지대로 본다면 3세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LG의 구광로 회장도 4세지만은 사실상 3세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고요. 특히 한진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조원태 회장이 3세 시대에 들었었죠. 이 밖에도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3세 시대에 들었었고 한국화약의 경우에 지금 김동관 형제로의 승계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를 가게 되면 가정교육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3대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2대나 3대에서 망했습니다. 그중에서 살아남은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인데 이런 속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또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잘 될 테고 그런 어떤 본인들도 각별하게 그 자신이 맡고 있는 이 3세 경영의 자리가 단순하게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기업체, 종업원,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열심히 매준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부터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장하는 바 새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에게 대해서는 집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그것이 민영주택이 되었든 공영주택이 되었든 이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특공대가 특공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네. 신혼부부들을 특별 공급을 해주는 것은 주거 안정을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다조에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신혼부부 특공 정책에 소득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금수저 아들, 딸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50%가 넘어가면 원래 주지 않기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금수저 자녀들도 아닌데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할 경우에 소득이 좀 많다는 이유로 저 특공에서 제외돼 왔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최고 140이나 15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966만 원, 또 3인 가족, 자녀 1명을 포함해서 있는 경우는 월 소득이 899만 원이 되도록, 또 종래에는 6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이 특공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특공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준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건 맞벌이를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셋집을 하나를 두고 이제 9팀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엔 시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매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전세죠. 네. 7월 31일 날 정부가 임대차 2법, 정확하게는 임대차 3법입니다. 이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정부도 좀 예견을 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매물이 없어지고 또 임대를 줬던 사람도 그걸 회수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전세집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그 경제팀장이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금 집을 못 구해서 그 고통을 실감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꺼번에 전세집 들어가겠다는 임차인들은 줄을 서 있고 나와 있는 매물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특별 공급 대상 정책 이거하고 전세집 대책은 좀 별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공은 이 저소득층 특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 집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네. 전세 가격 문제는 현재 지금 당면한 현안 어떻게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전세값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24번째 또 다른 지금 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는 것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각오입니다. 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